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도와줘요 리치맵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유럽 악재도 해결되고 또 조선 업종도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샀습니다. 이 매수한 지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요. 조선 업종은 언제쯤 상승하고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요. 먼저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조선주들 네. 최근에 아무래도 조선주들이 이제 한동안 또 이제 최고의 주식으로 각광받다가 이제 유럽 쪽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이제 애물단지로 좀 전략을 하는 네. 그런 이제 종목으로 이제 그렇죠. 전략이 많이 됐는데 도통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죠. 그쵸. 네. 보통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이슈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방향이 등락을 좀 많이 보여지는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그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조선 업종들이 가장 이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시점이나 구간대는 당연히 유럽 쪽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겁니다. 과거에 물동량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담감을 작용할 때 네. 플란트 관련해서 수주나 이제 매출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7,600원대에 네. 비중 한 20% 정도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여기 박스권 구간, 이런 구간대에서 아마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냥 지금 비중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유럽 쪽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조선주들이. 네. 그래서 유럽 쪽에 호재가 나오면은 상당히 강하게 급등을 해주는 흐름도 네. 형성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에 대한 문제는 사실 최악의 상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구간대죠. 네. 이제 반응이 올 때도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한번 근데 단기간으로 그치지는 않겠지만 네. 서서히 이제 주식이라는 게 조선주들 보면은 그리스나 뭐 이런 유로존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된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물동량이 해소가 되면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최악의 상에서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뭐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그리스 이제 시사단 파견을 해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협상도 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조율도 할 거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매수 가격대가 높은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홀딩을 해서 가져가신다라면 단기 상승을 해서 뭐 28,000원, 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그냥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신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네.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을 계속 꾸준히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주가가 여기서 혹시 더 밀리더라도 23,000원 구간대 이상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기 손절가를 그렇게 잡으면 될까요? 때문에, 굳이 뭐 손절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흐름을 이제 보면은 손절까지는 굳이 이제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한번 여기서 급락을 했잖아요. 네. 상당히 강하게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 주식이 더 이상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랬더니 무리해서 좀 꺾어서 올리는 흐름이 형성이 된 것처럼 아마 이제 뭐 크게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박스권이 좀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한번 이제 유로존 유럽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서 네. 그 기대감에 못해도 한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네. 만약에 손절을
해서 가격을 꼭 정해야 된다라면은 이전 22,200원을 저점으로 형성을 한번 했었죠. 네. 그럼 이 구간대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네.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신저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 주가라는 게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좀 있어도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안 팔려고 했던 투자도 같이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전 저점 22,200원 저점을 손절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 네. 여기를 혹시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정리를 하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홀딩 하셨다가 한 29,000원, 3만원 정도까지 가지고 가서 이익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지 마세요. 지금은 네. 대형주들은 아마 그렇게 크게 대선 전, 뭐 이번에 양적 완화가 좀 실행이 돼도 네. 아마 크게 시장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뭘 가지고 뭐 3만 4, 5천 원대까지 뭐 수익을 기다리기보다는 자, 그냥 한 3만 원, 2만 9천 원, 3만 원대에서 그냥 이익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종근당인데요. 매수가가 26,050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이 종목을 오늘 샀는데 9% 급락했다고 내일 손절매 해야 될지 또 앞으로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근당 오늘 매수를 50%를 하셨다고요? 네. 네, 오늘 네, 빠진 이유가 네. 주가가 비싸다는 분석에 주가가 크게 빠졌네요. 네.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수급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보게 되면은 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강의 중에 좀 있었죠. 네. 어느 이제 주체가 이 주식을 사서 끌어올리는지 그거를 확인을 먼저 하고 네. 그 주체가 계속 매수를 하면은 꾸준하게 이제 같이 이제 가서 대응을 하는 이런 전략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26,050원이면 상당히 고점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 네, 그동안 2달 동안은 왜 안 사시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한번 파시고 다시 사신 건지 아니면 처음 진입을 여기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수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제 오늘 비싸다는 이제 분석에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빠진 흐름이 나타났는데 네. 자, 요거는 이제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자, 기관보다는 사실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게 외국인이네요. 외국인들이 끌어올렸어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주식은 외국인이 지금까지 끌어올리는 주식이었는데 네. 기관이 팔아서 주가를 떨궜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은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외국인이 아직 팔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주식을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기관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 투신에서는 주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고 네. 연기금도 사다 팔았다 반복하고 네. 지자체 쪽에서도 샀다 팔았다 반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네.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한 달 가량을 계속 샀네요. 그렇죠. 외국인은. 이 전 흐름까지 보면은 아마 네. 처음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때부터 아마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렸을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 주식의 주인은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죠.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여기까지 지금 끌어올려놨고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중간에 한 번씩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네. 주가 좀 떨어뜨려 놓으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해서 한 번 더 끌어올리고 떨어뜨리면 다시 끌어올리고 이걸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번 딱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일단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네. 됩니다. 대신 이제 오늘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같이 매도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빨리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겠죠. 네. 근데 오늘 이런 급락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금 했다라는 건 근데 오늘 보시면 매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보면은 기관이 이 주가 비싸다는 분석 내보내면서 본인들의 물량을 상당히 이제 팔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지금 빠졌을 텐데 외국인들이 오늘 산 물량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굳이 주가가 기관들이 급락을 시키는데
외국인들이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들 파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팔아서 안정이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가 유입되면서 상방적으로 좀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한 네, 그냥 여기서 뭐 손절치지 마시고 네. 홀딩을 좀 더 해서 가져가는 이제 방법으로 접근을 좀 하시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뭐 21선을 그동안 잘 안 깼어요. 네. 근데 이때 한번 깼다가 오늘 한번 또 깼죠. 네. 그렇죠? 여기에서 딱 두 가지의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 외국인들은 21선을 깨면서부터 가치의 물량을 팔면 이 주식은 다시 여기까지 떨어질 거고 네. 21선을 안 깨기 위해서 외국인이 외국인들이 다시 사준다면. 매수를 해서 위까지 다시 들어올리는 그 흐름이 연출될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은 다른 부분보다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성을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네. 보시면 사는지 안 사는지 이제 호가창에서 그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시고서 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근당에 이어서 LG생활건강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2만 원이고요. 비중이 80%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네, 뭐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요새 한창 네. 네, 건강하게 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뭐 매수가도 상당히 낮은 가격대의 매수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42만 원대에서 그렇네요. 82%면 지금 상당히 꽤 수익이 나고 계신데 네. 뭐 이거는 지금 이익 실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더 그냥 홀딩 하셔서 자, 수익을 챙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 하면은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뭘 만드는 회사죠? LG생활건강이. 생활건강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죠. 네. 그쵸? 네. 요새 보면은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이런 이제 생활 관련된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네.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좀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중간에 등락은 있겠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이 실현하기보다는 아마 최고가가 63만 3천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네. 계속해서 그냥 뭐 홀딩을 하셔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LG 생활건강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에스코넥입니다. 매수가가 1,390원이고요. 비중은 70%입니다. 에스코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에스코넥도 일단은 그냥 홀딩으로 가져가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뭐 완벽하게 오늘 배운 그런 수렴은 아니지만 정배 전환이 돼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이 유지가 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이 아마 1,565원대였을 겁니다. 그럼 한 1,500원 이상까지 홀딩 하셔서 자, 이 실현 관점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매수 가격이 좀 높게 사셨네요. 네. 여기 한 1,200원대에서 1,300원대 매수를 좀 하셨으면 더 좀 좋았을 텐데 네. 네, 올라가기 이제 시작하고 나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한 1,500원 이상대에서 좀 요거 짧게 이익 실현 관점으로 분할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한 70%인가 80% 정도가 지금 네, 되시는 것 70%요.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높은 가격에서 좀 많이 사셨네요. 네. 요거는 1,500원 이전 고점 부분에서 비중 한 반 정도 줄이셨다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은 그때 뭐 재매수를 하신 한이 있더라도 뭐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뭐 테마로도 살짝 네.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일자리 관련된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인데 네. 또 대선으로 그쵸. 정치 테마주로 네. 분류될 수 있네요. 그쵸. 네. 요새 이제 대선 이제 거기 이제 판도를 보면은 이슈화가 되는 게 한 세네 가지 정도가 되죠. 네. 뭐 경제 민주화가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북 문제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 또 하나가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에스코넥이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주 중에 하나라는 부분에서 테마도 잘하면 한번 형성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일자리 관련해서 테마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육구한테서 추세를 좀 만드는 흐름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들고 계시지 마시고 전 고점에서 한 반 정도 이 실현 하셨다가 이제 테마가 좀 붙어서 갈 때
그때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충분히 챙기셔도 되니까 일단은 지금 급등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좀 비중을 먼저 좀 줄여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에스코넥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HB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가 1,32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이거 손절해야 하냐고 물으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것도 굳이 지금 뭐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손절 가격대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이탈하면은 자 정리하는 관점으로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자 보시면 한 요 가격대죠. 얼마죠? 자 여기에 이제 가격으로 환산을 좀 하게 되면은 한 1,220원 정도. 자 넉넉하게 한 요 정도에서 1,220원 정도에서 네. 이제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 지금 7월 달부터 상당히 등락이 좀 심한 흐름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캔들을 또 보면은 이 흐름에 이제 주식의 흐름을 또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주식이 빠져서 꼬리를 계속해서 달았습니다. 1,200원대는 어떻게든 지금 깨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꼬리를 달아주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누가 주가를 이제 팔아서 떨궈 놓으면 네. 다시 누군가 매수를 해서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럼 이 주식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떻게든 지금 이탈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잖아요. 빠질 종목이었으면 이미 빠졌을 텐데. 그렇죠. 계속 지지를 하고 그렇죠. 있죠. 누군가가 떨궈내면 그 밑에서 다시 누가 받아서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고 그 흐름이 네. 계속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정해드린 1,220원 구간대 정도 네.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등락폭이 있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한 1,400원, 450원대 정도까지 뭐 반등, 이전 고점이 1,500원대죠. 네. 1,5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박스권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더 이평을 좀 수렴을 시켜놓고 이제 주가를 들어 올리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해드린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 하셨다가 이제 이전 고점 1,500원 구간대에서 자 이익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B테크놀로지고요. 목표가는 1,500원의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220원으로 네, 의견 내주셨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는 각각 다른 분께서 두 가지의 매수가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22,100원의 50%고요. 두 번째 매수가가 22,200원의 10%입니다. 전문가님 SK하이닉스도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뭐 가격은 거의 이제 비슷하신 것 같네요. 한 200원 정도 지금 차이 같은데, 네. 아 100원 정도 차이네요. 100원 정도 네. 차이 같은데, 네. 하이닉스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좀 국민 주식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하이닉스를 좋아하는지는 잘 네. 모르겠지만 워낙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죠. 제일 만만한가 봐요. 가격대도 좀 이제 2만 원대, 네, 뭐 그쵸. 그러니까 적당하고. 근데 자 지난번 이제 강의에서 한번 되짚어 보면 개인이 매수가 많은 종목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주가가 못 올라간다 네, 그랬죠? 떨어지죠. 그럼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좀만 올라가려면 개인 투자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때 시원하게 못 가죠. 예를 들어서 같은 IT 관련주더라도 하이닉스가 10% 오를 때 다른 이제 IT 관련주들은 15%, 20%의 상승을 하는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기업의 내용도 뭐 계속해서 요새 관심이 좀 많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가는 이유는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이런 대형주는 개인 투자들이 아무리 매수를 많이 해봐야 네. 현실적으로 주가는 못 갑니다. 네. 네, 못 올라가요, 주가는. 근데 지금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아까 종근당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주체였다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죠. 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딱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흐름상 어디 주체가 매수가 더 많죠, 지금? 개인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개인이 좀 매수를 많이 했죠.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하다가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물량을 다 이제 팔기 시작을 네. 했어요. 기관 같은 경우도
샀다가 크게 팔았다가 네. 조금 샀다가 크게 팔았다가 네. 살 때 20만 주 사고 팔 때 한 200만 주 팔아버리고 그렇네요. 400만 주 팔았다가 400만 주 샀다가 또 조금씩 해서 오늘부터 또 50만 주 이상 매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 주식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 비중 좀 줄이시고 네. 하이닉스 말고 스윙 레슬링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말고도 같은 가격대,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스윙 레슬링 종목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도 분명히 알아요.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백날 돈 써가지고 주가 올려봐야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네. 올리면 거기서 차익 실현 짧게 해버리니까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굳이 내가 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2,000원대 가격이 형성돼 계시면 네. 다음 주 정도 이제 시장에 반등을 해주면 분명히 매수가 위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될 겁니다. 네. 그때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비중 그냥 좀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이게 회사가 안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주식이라는 건 이제 그런 부분보다 결국에는 좋은 회사도 누군가 비싸게 돈을 주고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주식을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그 둘이 관심을 안 갖고 있다라는 건 크게 이제 메리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반등 시 이제 이익 실현 관점으로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SK 하이닉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 50% 비중 갖고 계신 분이요, 이익 실현 하시고요. 비중 좀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네, 매수하시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저희 신일산업입니다. 신일산업이고요. 매수가가 1,500원에 네, 신일산업이고요. 매수가가 1,5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전문가님 의견 좀 내주세요. 네, 신일산업 하면은 뭐 유명한 또 테마주 중에 하나죠. 자, 이게 매수가가 얼마죠? 매수가가? 매수가 1,500원이요. 네, 500원. 1,500원이요. 네. 그럼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그러면은 뭐 어제나 요 구간대 아마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신일산업은 일단은 지금 한창 이제 치러지고 있는 대선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관련주로서 부각이 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이제 11군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과반을 넘어서느냐. 그래서 다시 이제 결선 투표를 가느냐. 뭐 이 이제 기로에 좀 놓여 있는데 그게 아마 주말 때쯤은 거의 결정이 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간다 보면은 거의 뭐 문재인 쪽에서 결선 투표 없이 가는 뭐 이런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매수가 위에서 지금도 이미 수익권이지만 다음 주 정도 한 2,000원 정도 이상까지 해서 목표가 보시고 네. 이 실현 관점으로 짧게 한번 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말 한마디에 사실 급등락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 한마디에 상당히 이제 급등락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1,500원대 낮은 가격에 잡긴 잡으셨어요. 탄력 이용을 해서 네. 한 번의 매도보다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일산업은 사실 지금 주가 가는 게 기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테마에 엮여서 그쵸.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가 사실 필요가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으니까 이번에 이제 내일까지는 아마 그 기대가 좀 살아 있어서 네. 2,000원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번씩 좀 짧게 이 실현 관점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5일선 이평을 보고서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신일산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내일장 공략주로 돌아올게요.